안녕하세요. 고감 꼼꼼쌤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의 비밀스러운 에피소드들을 살짝 공개해보려 해요. 교육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겪는 다양한 슬픔과 기쁨이 엮여 있죠.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자, 그럼 학교 일지 시작합니다. 8번째 사연입니다. 시골 학교 교사의 고충, 부모님들과의 힘겨운 대화들. 초등학교 교사로서 시골에서 5년간 근무하면서 다양한 학부모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겪은 민원들은 정말 다양하고 때로는 상상조차 못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민원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한 학생이 학교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학부모님은 교사의 지도력이 문제라며 물건을 보상하라며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은 맞지만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일까요? 사비로 학급 학생들에게 졸업 선물을 준비했는데 한 학생의 부모님이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른 선물을 요구했습니다. 모든 학생의 취향을 맞추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미리 수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툼이 있어 서로 사과를 하도록 했더니 다음날 한 학부모님이 교실로 난입하여 여자만 아니었으면 때렸다며 소리를 지르며 위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을 위해 중재자 역할을 하지만 학부모님의 분노를 어떻게 가라앉히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이가 가정통신문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의 지도력을 문제 삼으며 매일 본인 휴대폰으로 가정통신문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녀의 책임감도 함께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사를 믿지 못한다며 하루 종일 교실 뒷문에 서서 수업을 지켜보고 잘못한 것을 매일 장문의 문자로 보내거나 상담을 요청하는 부모님도 있었습니다. 교사와 부모님 간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사례입니다. 양성평등교육을 한 것에 대해 한 학부모님이 찾아와 교사를 사탄이라 욕하며 담임교체 및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교육의 중요한 가치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의 이해와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보건교과서가 선정적이라며 보건 수업을 중단하고 학생들의 보건교과서를 모두 걷어 폐기할 것을 요구한 부모님도 있었습니다. 건강교육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입니다. 쉬는 시간에 장난치다 손가락을 다쳐 연락했더니 내가 얘를 못 본 것이니 내가 병원에 데려가라며 협박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지만 부모님도 자녀의 안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졸업 여행날 밤에 아이들이 새벽까지 장난을 치다가 손가락을 다친 경우 부모님이 빨리 재우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물겠다며 병원비를 교사가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사는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돌보지만 부모님의 이해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자녀와 갈등이 생길 때마다 밤낮 주말을 가리지 않고 전화가 와서는 도대체 학교에서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얘가 이 모양이냐고 하며 전화를 걸어옵니다. 학교와 가정은 협력하여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아이가 학교에 두고 간 물건을 집까지 배달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책임감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수업 도중에 갑자기 들어와서 아이를 데리고 나가시길래 어디 가냐 물으니 병원 간다며 유유히 사라진 부모님도 있었습니다. 학교의 규칙을 존중하고 교사와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등교했더니 교사 의자에 한 학생의 아버지가 앉아 교사 행세를 하며 젊은 아가씨가 힘들 것 같아서 내가 좀 도와줬다. 시간 되면 술 한잔 하자고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교육에 전념해야 하며 부모님의 과도한 개입은 자제해야 합니다. 남자 학부모가 전화와 문자로 학교 밖에서 상담을 하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사와 부모님 간의 상담은 학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생이 과잉 행동으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학부모에게 연락하자 쌍욕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생 문제로 가정에 연락을 하자 교사에게 아이를 씻겨달라고 요구한 부모님도 있었습니다. 자녀의 기본적인 위생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급의 학부모님께 안내 문자를 보냈더니 한 학생의 어머니가 본인 남편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 불순하고 기분이 나쁘다며 욕을 하고 담임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부모님들 간의 오해를 풀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록스 신발에 꼽힌 지비츠를 아이가 잃어버렸는데 매일 같이 전화해서 찾았냐고 물어보는 부모님도 있었습니다. 자녀의 책임감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주말에 아이가 받아쓰기 급수표를 놓고 왔다며 시험 일정을 미루거나 숙제 검사를 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야 합니다. 방학 숙제의 교육적인 효과에 대해 자신을 설득해보라며 교사를 무시하고 보낸 자녀는 방학 숙제를 시키지 않겠다는 부모님도 있었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부모님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수준이 고작 교대인데 어떻게 서연고 갈 아이를 키우겠냐며 상담기간에 대놓고 무시한 부모님도 있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주간에 상담을 신청하여 미리 약속도 잡고 전화드렸는데 질문은 물론 묻는 말에 대답도 하지 않아 정적이 흐르면 할 말 다 했으면 끊어 뭐 별로 아는 것도 없네 라며 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담은 서로의 이해를 돕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녁에 길을 걷는데 학부모 전화가 와서 방금 지나가며 봤는데 횡단보도 건널 때 얘들도 보니까 손 들고 건너라고 해라고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부모님과 교사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신발이나 옷에 브랜드 로고가 쓰여 있는 게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며 브랜드 표기가 없는 옷으로 입으라고 요구한 부모님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옷을 담아보낸 종이 쇼핑백이 찢어졌다며 계좌번호로 500원을 보내라고 한 부모님도 있었습니다. 작은 문제에도 교사와 부모님이 협력하여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공책을 준비물로 사오라고 했더니 세금을 얼마나 내는데 공책을 사오라고 하냐며 화를 낸 부모님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도구 준비는 부모님과 학생의 책임입니다. 스쿨버스가 늦게 도착했다고 전화와서 남편이 화가 많이 났다며 겁을 주고 실제로 학생 아버지가 전화와서 쌍욕을 퍼부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사와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 손에 잉크가 묻었는데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화상을 입었다며 화상병원을 알아보고 차가 없으니 집으로 태우러 오라는 요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휴가 간다고 현장 체험학습 가는 날짜를 바꿔달라고 연락한 부모님도 있었습니다. 학교의 일정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늦게 마친다고 교사에게는 말 한마디 없이 아이에게 선생님이랑 엄마 올 때까지 있으라고 하고 교사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사와 부모님 간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민원들을 겪으면서 교사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과의 소통과 협력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노력한다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웃픈 사연입니다. 항상 정신 건강을 바짝 챙기십시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응원과 감사를 보냅니다. 8번째 학교일지였습니다. 지금까지 꼼꼼쌤이었습니다. 아디오스.